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화 코코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예, 마법 세계 같은 느낌? 환타지.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줄래? 코코는 2018년 미국에서 만든 영화고, 어딜 배경으로 만들었지? 베트남? 멕시코 아니야? 그렇지. 멕시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지. 주인공은 미구엘이라는 소년인데, 음악 때문에 집을 나간 조상이 있어서 가족들이 음악에 대한 반대가 심해. 그런데 이 미구엘이라는 소년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날을 맞이해서 음악 경연대회가 열려. 그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싶지만 미구엘은 악기가 없었거든. 그래서 전설적인 음악가 묘지에 몰래 들어가서 기타를 훔치려다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돼. 코코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고,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죽음을 다룬 영화기도 하지. 어른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아마 어른들도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영화였어.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좀 나눌 이야기가 조금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에 죽은 신의 살처럼 1,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기로 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은 1편에서는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2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했는데 죽음과 애도 너무 심각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모험과 환타지, 코미디가 섞여있는 아주 즐거운 영화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일단 아까 네가 주인공이 미구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목은 코코야. 맞아. 코코는 일단 누구지? 미구엘의 할머니의 할머니. 코코의 엄마 아빠인 이멜다와 헥터의 이야기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되지. 이멜다와 헥터는 원래 부부였는데 헥터가 음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멜다와 코코를 남겨두고 음악하겠다고 떠나버린 거잖아.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 맞아. 이후에 이멜다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고, 신발 장인이 돼서 엄청 유명한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지. 헥터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지 음악을 매우 싫어하는 특징이 있지. 그런데 멕시코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은 흥과 열정, 음악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진 나라잖아. 그런 국가적인 문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멜다의 가족은 음악을 매우 싫어하는 그 가족 안에서 슬프게도 미구엘은 음악가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결국 죽은 자들의 날에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타를 훔치려 들지. 여기서 코코는 치매기가 있는 아주 늙은 할머니로 나오잖아. 그래서 등장도 얼마 하지 않고 대사도 별로 없어. 그런데 제목은 코코야. 그거는 코코가 매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겠지? 미구엘의 집에는 가족 조상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헥터의 얼굴만 없잖아. 그 정도로 여전히 후손들도 헥터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책임하고 상처를 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영화 뒤에 보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이제 헥터를 만나게 되잖아. 헥터가 이제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 왜냐하면 코코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없어질 존폐의 위기에 처하지. 이것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코코가 나름의 방식으로 아빠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잖아. 1편에서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엄청 슬프잖아. 말로 표현할 수 없지. 그것을 이제 애도라고 표현하는데 애도의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해. 무엇을 과장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로는 어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해. 그럴 때는 정말 친밀하고 좋은 사람이랑 나눌 수 있으면 훨씬 회복이 빨리 될 수 있겠지? 다음으로는 남겨진 세상에서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는 스스로를 좀 돌보면서 최대한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코코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인데 죽은 고인과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영화에서 보면 모든 가족들은 헥터를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헥터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가족의 문화 속에서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진 코코마는 아빠를 나름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었잖아. 코코는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기억해줘. 그렇지. 아빠가 어린 코코를 침대맡에 앉혀놓고 기타 치면서 기억해줘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고 그것을 코코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잖아. 코코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헥터는 코코에게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아빠였잖아.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사랑스럽고 그걸 코코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모든 가족이나 엄마가 아빠는 나쁜 사람,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했지만 코코마는 그런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빠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전히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헥터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지. 넌 아직 어리긴 한데 기억에 남는 죽음이 있니?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증조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일이 가장 큰 그런 죽음이었어. 아직도 증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 증조 할아버지는 사실은 널 그렇게 많이 보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방에 누워 계시다가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이 기억나나? 내가 증손녀가 된 기분? 그러한 역할로 안 쳐진다는 것도 사랑받는 일 아니야? 증조 할아버지지만 참 많이 귀여움받고 사랑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아직 갖고 있어서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여전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된 거지. 그럼 1편 애도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2편 죽음 편에서는 좀 더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2편을 또 기대해 주세요. 2편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